자, 지난 시간에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방법, 이제 첫 번째,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독립된 클래스 혹은 독립된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무슨 문제점을 느끼게 되느냐? 이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벤트에 관심 있는 그 윈도우 객체, 이 이벤트에 관심 있는 윈도우 객체가 이 드로우 프레임인데요. 이 드로우 프레임과 별개로 이 프로그램이 작성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마이 마우스 리스너의 컨스트럭터에서 이제 드로우 프레임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받아 이제 되고, 이걸 이용해서 또 여기에 이제 프레임에 이렇게 그래픽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 말의 요지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겁니다. 제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이건데, 이 프로그램을 굳이 이 드로우 프레임이랑 별개로 작성하지 말고 아예 드로우 프레임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굳이 이런 레퍼런스를 뭐 넘겨주고 넘겨받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 이야기를 끝내고, 첫 번째 버전 이야기를 끝내고 두 번째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윈도우 프로그램 핸들러 구현 방법은 뭐냐면은 윈도우 객체가 아예 마우스 리스너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자, 요게 윈도우 객체입니다. 그죠? 요 윈도우 객체. 요 윈도우 객체에서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 구현을, 아예 인터페이스 구현을 이 클래스가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하려면은 어떤 식의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implements mouse listener라고 하는 글자를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로우 프레임은 프레임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인데, 이 이벤트 핸들러, 이 리스너를 구현하기 때문에 마우스랑 관련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에서 다 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클래스가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리스너에서 정의된 5개의 함수를 여기에다가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5개를 여기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my mouse listener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의 존재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 필요 없어지고, 어차피 함수 4개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냥 빈 함수를 남겨둡니다. 반면에 자, 이 마우스 프레스드 함수인 경우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넘겨받아서 일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 함수를 이 드로우 프레임 안에다 작성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이 프레임의 레퍼런스가 이 경우는 this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this니까 심지어 this라고 하는 글자 써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윈도우 컴포넌트 객체가 특정 리스너를 갖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그 함수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add mouse listener를 할 때 아까는 my mouse listener라고 하는 객체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리스너 객체가 어떤 겁니까? 프레임 자체가 얘를 구현했기 때문에 얘 자체가 마우스 리스너다 하는 겁니다. 얘 자체가 마우스 리스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add mouse listener를 하면서 this를 넘겨주면 됩니다. 아까보다 클래스 하나가 없어지니까 조금 더 깔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그래서 탁 누르면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죠?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어댑터를 상속받는 독립된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짠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눈에는 잘 거슬리지 않을지 몰라도 내 눈에는 요 줄이랑 요 줄이 거슬립니다. 왜 쓸데없는 함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함수를 이제 억지 춘향 비슷하게 적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걸 적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인터페이스 단위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5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여기 구현을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빈 함수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가서 보면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아까 우리가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알아봤었죠. 그죠?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특정 리스너가 있으면은 마우스 리스너가 있으면 마우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우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딱 가서 보면은 마우스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임플리멘트 마우스 리스너를 해놨습니다. 마우스 리스너를 해가지고 아까 마우스 리스너에 쓰던 함수가 몇 개 있었습니까? 5개가 있었죠. 그죠? 이 5개의 함수를 미리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 리스너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임플리멘트를 안 하고 얘를 상속받게 되면은 이 함수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다 물려받으니까 뭡니까? 이 비어있는 함수는 굳이 오버라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바에서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너들, 인터페이스 리스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액션 리스너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드저스먼트 리스너, 컴포넌트 리스너, 많은 리스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리스너들이 있는데, 이런 리스너들 중에서 그 리스너가 함수를 2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항상 같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윈도우 리스너가 있으면 윈도우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있으면 마우스 모션 어댑터가 있고, 마우스 리스너가 있으면은 마우스 어댑터가 있고, 키 리스너가 있으면 키 어댑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쌍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디폴트로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다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면은 비어있는 함수를 이제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어댑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째 버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버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째 버전을 만들 때는 첫 번째 버전이랑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독립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된 클래스. 자, 무슨 말이냐? 아까는 마이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마이 마우스 리스너를 임플리멘트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마우스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 어댑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빈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이건 클래스이기 때문에 임플리멘트를 하면 안 되고 익스텐즈를 해야 됩니다. 익스텐즈 마우스 어댑터. 그러면서 사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뭐냐? 이 함수들을 이제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적어줄 필요가 없고 이것들을 적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독립된 함수를 클래스로 만들어주면서 그 함수를 여기에서 인스턴시에이션에서 add mouse listener에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맨 첫 번째 버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에 비해서 빈 함수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필요 없었는데 여기다 직접 만들어주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자면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기능도 마우스 어댑터도
마우스 드로어에서 직접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허용이 안 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반드시 슈퍼 클래스가 한 개만 명시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프레임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어댑터로부터도 상속을 받으면은 이게 두 개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있으면은 그냥 요 함수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어줘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 어댑터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따로 클래스를 만드는 게 불편하다 하는 거죠. 요 비효율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일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윈도우 이벤트 핸들링의 어떤 본질적인 일처리 방법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내가 네 번째 프로그램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이용할 때는 항상 목적이 뭐냐면은 이벤트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클래스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 없이 이제 객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명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되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일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신텍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버전 3라고 묶어놓고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고쳐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되 아주 특이한 신텍스가 이제 있습니다. 자, 무슨 특이한 신텍스냐면 이 자리에다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텍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 내가 이 괄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워놓겠어요. 이렇게. 자, 요 괄호 안에다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코딩하느냐? new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라고 쳐줍니다. new 마우스 리스너. 내가 마우스 리스너를 인스턴시에이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괄호 열고 닫고를 또 써줘야지 돼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대괄호를 열어주고 대괄호를 닫아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이 마치 클래스 하나를 만드는 거가 비슷한 효과를 갖습니다. 여기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안에다가 뭘 적어주느냐면은 마우스 리스너에 존재하는 그 멤버 펑션들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 5개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 5개를 요 대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 이렇게 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신텍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어노니머스 오브젝트 뭐 비슷합니까? 마치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그런 클래스랑 생김 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함수 4개를 포함해서 마우스 프레스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마이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하나로 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어떤 조치를 하느냐? 아까 이 마우스 프레스드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 레퍼런스 어떤 거 이용했습니까? 저기 마이 마우스 리스너에서 그 포멀 파라미터 프레임 레퍼런스 넘겨받은 걸 이용을 했죠. 그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this라고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함수가 어디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로우 포인트 프레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드로우 프레임을 이제 바로 액세스를 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is 굳이 또 써줄 필요가 없죠. 그죠? 써줄 필요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예, 그래픽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되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코딩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킵니다. 실행시켜서 딱 하면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되 마우스 리스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리스너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어댑터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뭡니까? 이 비어있는 함수들을 적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내내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이제 특별히 따로 클래스를 안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데 인터페이스 리스너를 구현해주는 게 아니라 클래스인 어댑터를 구현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 한다는 얘기냐? 얘가 버전 네 번째 거고, 자, 마지막 버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전은 거의 생긴 모습이 네 번째 버전이랑 비슷합니다.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되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마우스 리스너를 뉴 해주는 게 아니라 마우스 어댑터를 뉴 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지워버려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코딩 스타일이 제일 뭐라 그럴까 좀 깔끔하다라고나 할까, 제일 뭐 코드 라인도 적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어댑터를 구현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컨비니언트 펑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거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금 마우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중에서, 리스너 인터페이스 중에서 함수가 한 개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는 신텍스를 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예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 리스너는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죠, 그죠? 람다 익스프레션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리스너 구현할 때 이제 그 경우에 얘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실행시켰더니 딱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5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짤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사용되느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짚고 알아둬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객체로 이거 만드는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제는 거의 한 번도 여러분이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벤트 핸들러를 전담하는 그런 어떤 클래스는 굳이 안 만든다 하는 겁니다. 1번이랑 3번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4번. 왜냐하면 4번이랑 5번이랑 생긴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하려면 얘를 사용을 하겠죠. 그죠? 얘를 사용합니다. 2번이랑 5번, 5번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어떤 경우냐? 만약에 어떤 리스너의 함수가 3개가 있는데, 함수 3개를 다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 3개를 다 구현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 2번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리스너가 있는데 그 리스너에 함수 3개가 있는데 함수 하나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 하나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5번을 이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스 리스너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2번을 이용해서 윈도우 객체에서 이제 임플리멘트 어떤 리스너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 함수 중에서 하나 혹은 2개만 일부분만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댑터를 갖다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를 써서 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보통 2번째랑 5번째가 많이 사용이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사용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리스너들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소개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인터페이스들인데요. 지금 방금 한 거 마우스 리스너입니다. 마우스 조작과 관련되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마우스 클릭했을 때, 눌렀을 때, 띄었을 때. 우리가 아까 프린트문을 써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지만은 마우스 클릭을 할 때 보면은 프레스가 먼저 눌러지고 릴리즈가 눌러지고 클릭이 눌러진다. 그런 점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해야 돼요. 어떤 함수에서 코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마우스가 그 특정 윈도우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자, 마우스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함수는 이제 마우스 모션 리스너라고 따로 정했습니다. 마우스 리스너에다가 안 해놓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에다 적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우스 모션 리스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좀 특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모션 리스너는 이제 따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우스 무브드는 그냥 평범하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경우고 마우스 디렉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이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객체 이렇게 드래그 할 때고 막 그럴 때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 호출되는 함수가 마우스 디렉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의 상태 변화와 관련되는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에 이렇게 X 버튼을 누른다든지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오른쪽 끝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뭡니까? 이거 아이코니파이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다든지 그 다음에 윈도우를 갖다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 와중에 요 윈도우 클로징이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요 클로징이라는 함수는 요 X 버튼 누를 때 호출되는 함수면서 보통 시스템을 종료할 때 system.exit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할 때 이거 윈도우 프로그램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벤트 핸들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메뉴 같은 데 보면 버튼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메뉴 아이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떤 함수가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호출되어야 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함수로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액션 퍼폼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이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그 버튼 이름 같은 것들도 요 이벤트 변수를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는 이제 앞에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는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는 요 이전과 달리 특징이 뭡니까? 요 인터페이스 특징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함수가 하나밖에 없는 리스너입니다. 그죠?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줄 때 아까 내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람다 익스프레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리스너 있습니다. 키 리스너. 당연히 이제 키보드 누를 때, 뛸 때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함수겠죠.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이해되는 게 이게 마우스 클릭과 같은 의미예요. 이건 눌렀다 띄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마우스 눌렀을 때고 얘는 마우스 띄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들을 눌렀을 때는 타입들을 이용할 때는 프레스드가 눌러진 다음에 릴리즈가 눌러지고 그다음에 타입드가 눌러진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키 타입드랑 키 프레스드의 활용 용도를 좀 달리 두는데요. 예, 키 타입드는 일반적인 키보드들, 뭐 알파벳들, 뭐 A, B, C, D라든지 1, 2, 3, 4 데이터로서 눌러지는 키보드를 처리할 때는 키 타입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에스케이프 키라든지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같은 거 누를 때는 키 프레스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여기 어떤 이런 윈도우 시스템에 이런 스크롤 바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죠? 이 스크롤 바가 움직일 때 호출되어야 되는 함수, adjustment value changed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이벤트 핸들러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걸 포함하는 리스너가 adjustment 리스너입니다. 스크롤 바에 관련된 일 처리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찾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글자 막 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글자 칩니다. 이렇게 글자 칠 때 이제 반응해야 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줄 때 사용되는 함수가 이 이벤트 핸들러가 텍스트 밸류 체인지드라고 하는 함수고, 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체크박스 혹은 리스트, 이게 컴포넌트 중에 리스트면 이제 아이템들이 막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런 액션을 갖다가 책임지는 함수가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다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고, 이거 아이템 리스너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이제 비활성화될 때 포커스를 갖는다 혹은 포커스를 이제 놓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게인드, 포커스 로스트. 보통 보면 이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도 내가 다른 데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 윈도우가 포커스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딱 선택하게 되면 지금은 이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 에디트 플러스가 포커스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얘가 포커스를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포커스가 이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이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인터페이스랑 여기 속하는 함수들의 활용법을 알면은 당분간은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 기능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라이브러리에는 이것보다 엄청 많은 리스너랑 엄청 많은 이벤트 핸들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차후에 이제 뭔가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거 할 때의 뭐 어떤 리스너라든지 이런 거 함수 사용법들을 갖다가 이제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여러분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벤트 핸들러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 요지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짜봤는데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의 어떤 절차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행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중요한 절차 하나는 화면 구성하는 행위. 요거 시퀀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바는 기본적으로 손 코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C#이라든지 뭐 MFC 그 비주얼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화면 구성하는 게 워낙에 이게 시퀀셜 프로그램이면서 좀 단순하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던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C샵에서도 보면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폼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죠? 폼 에디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도구 상자로부터 막 이렇게 뭔가 갖고 와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도구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트리 구조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C++ 같은 데서도 보면은 다이얼로그 에디터라든지 뭐 메뉴 에디터 뭐 여러 가지 각종 에디터들이 있어가지고 화면을 갖다가 자동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딩을 할 때는 손 코딩이 우선이에요. 손 코딩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자동으로 코딩을 해줄 때 그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해가지고 뭐 심각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디버깅이 좀 용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손 코딩을 자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학생 때는 손 코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자동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때에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어쨌거나 윈도우 프로그램 첫 번째 절차 화면 구성해야지 되고 두 번째 절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 작성하는 방법에 이제 특히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방법을 내가 5개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절차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로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